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 사례 분석과 ESG 적용 방안 모색에 대한 파트 2를 업로드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ESG 경영을 개괄하고 나이키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사업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광고 카피가 아닙니다.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SG 모범 사례라 할 만합니다. 파타고니아는 2011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기괴한 광고를 뉴욕타임즈에 게재해서 화제가 되었죠. 자기네 자켓을 사지 말라고 광고했습니다. 자켓 생산 때 환경이 오염되므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했죠. 이 광고는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말 장난이 아닙니다. 파타고니아는 지난 30년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의 경영 목표는 우습게도 환경보호, 실행 목표로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100% 유기농으로 조달하고 되살림 농법 개발 및 보급하며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파타고니아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1973년 설립되어 미국 내 19개 주에 3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 소매점을 갖고 있죠.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스포츠와 함께 글로벌 3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한국 지사는 2013년에 설립되어 2020년에 4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확고한 친환경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2019년엔 유엔이 기업가 비전 부문 지구환경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친환경 기업이라 인정한 셈이죠. 우리 눈에 비치는 패션 산업은 화려하죠. 잘생기고 쭉쭉 빵빵인 모델들이 멋지게 워킹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때문에 눈이 아플 지경입니다. 패션은 인간의 욕망을 소모하는 과소비 산업입니다. 지구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죠.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석유화학 산업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합성 섬유는 500년 동안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심각하고요. 파타고니아는 지구를 위해 매출의 1%를 지구세로 사용합니다. 환경보호 활동에 사용하거나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죠. 2016년은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발생한 매출 전액을 뿔뿔이 환경단체에 기부했습니다. 2019년엔 1,000만 달러의 환경보호 기금을 모금하기도 했죠. 파타고니아의 미션은 첫째, 원재료를 100% 유기농으로 조달하고 둘째, 되살림 농법을 개발 및 보급하고 셋째,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한다고 할 만하죠. 파타고니아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스레이어 캐필리는 1982년에 출시했는데 초기에는 폴리프로필렌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원단은 녹는 점이 낮아서 건조기에서 녹아내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 문제는 새로운 소재인 폴리에스터로 대체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PE는 원래 소수성이라서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연구진은 원단 표면을 화학 처리함으로써 물 흡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땀을 흡수하면서도 빨리 건조되는 기능성을 부과했죠. 스웨터인 신칠라는 인조 모피 회사인 말덴 밀스와 협력하여 신소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보풀이 일지 않으면서 착용감이 좋은 아웃도어를 만든 거죠. 파타고니아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을 통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술 혁신이 기업의 미션을 보장해주는 것이죠. 파타고니아는 원단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 폴리에스터 원단의 88%를 재활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 235만 kg을 감축했죠. 전체 제품의 68%를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비율이 10%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죠. 1990년대 초에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가격이 새 폴리에스터 가격과 비슷하다는 점을 볼 때 환경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죠. 한편 파타고니아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목화 재배의 선구자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면이 목화라는 식물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목화는 농약 범벅이죠. 목화 재배에 사용하는 농약이 전 세계 농약 사용량의 10%에 이릅니다. 살충제의 경우 25%가 목화 재배에 사용되죠.
농약은 토양을 해치고 인체에도 해롭죠. 목화밭에 뿌려진 제초제나 살충제는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파타고니아는 1994년부터 유기농 목화 재배 농가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개발하여 1996년 유기농 면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유기농 면화의 가격은 일반 면화보다 1.5배 비싸고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공급량 조절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없다면 실행할 수 없는 사업 전략이죠. 2018년에는 재생 유기농 연대를 출범시켜 유기농 농업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타고니아는 모든 원단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지 역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직조, 염색, 봉제 등 생산 작업을 거쳐 물류 및 배달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 초기로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옷을 고쳐서 오래 입자는 취지로 무상 수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회 서비스 차량을 운행하며 고객에게 직접 다가가고 있죠. 재킷 하나를 생산할 때 135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제품 운반 과정에서 완제품 무게의 24배에 해당하는 탄소를 배출하죠. 파타고니아는 꼭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사지 말라고 홍보합니다. 고쳐 입고 나눠 입는 것이 우리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멋지고 위대한 일이죠. 되돌림 농법은 파타고니아의 사업군을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아웃도어가 아닌 맥주니까요. 유기농을 연구하다 찾아낸 새로운 농법을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맥주는 한 해살이 작물인 밀로 만듭니다. 매년 밭을 갈아 엎죠. 흙은 공기보다 3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흙을 자꾸 갈아 엎으면 탄소가 공기로 방출됩니다. 컨자는 미국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여러 해살이 밀이죠. 한 번 심으면 5년간 수확이 가능하죠. 다년생 작물의 이점은 땅을 갈아 엎거나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토양을 보호할 수 있고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죠. 파타고니아는 뿌리가 매우 크고 굵은 컨자로 맥주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환경 재생형 맥주인 셈이죠. 파타고니아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저감 세탁기를 개발했습니다.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가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배출되죠. 의류에 의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죠. 에코버블 세탁기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최대 54%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파타고니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00만 펀드를 조성했고 2016년에 TSV란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TSV의 미션은 다수의 넥스트 파타고니아를 육성하여 환경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TSV가 투자하는 분야는 지속 가능한 재료 기술, 물 절약 기술, 폐기물 저감 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되살림 유기농업 기술입니다. 파타고니아 코리아도 국내 기업들과 협업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제3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원자재를 공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도 제3세계 노동자들의 근로환경과 위험 발생 요인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공정노동협회에 가입하고 있죠. 파타고니아는 ROC 인증을 받았습니다. ROC는 토양건강, 동물복지, 사회적 공정성의 가이드라인을 요구합니다. 우선 토양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토양의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GMO를 배제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에게 5가지 자유를 줄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장기 근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본사와 함께 한국 지사는 푸른 심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수명이 다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댐을 철거하기 위한 캠페인이죠. 그 목적은 대한민국의 강과 하천을 자유롭게 춤추게 하자는 것이죠. 전국의 보는 37,753개, 그중 20% 정도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0일 탄천 백궁보를 철거했고 2월 21일에는 성남 백현보를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의 철거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50여 환경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을 정리해보죠. 첫째, 연구개발 투자로 기능성 원단을 개발했습니다. 1960년대까지 산악인들은 면 셔츠에 울니트나 다운을 입고 등반했었죠. 파타고니아는 가볍고 땀을 잘 흡수하는 내복을 생산했죠. 둘째,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원단의 88%를 재생원단으로 대체했으며 염색 공정에서 독성이 강한 물질의 사용을 중단했고 유기농 목화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셋째, 노동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으며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협력업체와 상생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SG의 각 부분을 충실히 실행한다고 평가합니다. ESG 경영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선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목화보다 1.5배 비싼 유기농 목화 원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타고니아는 1980년대부터 ESG 경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한다는 사명처럼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죠. 원재료부터 원단 및 옷 생산 과정,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ESG 가이드라인을 따를 때 비로소 경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출의 1%를 지구를 위한 세금으로 지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로 협력사까지 ESG 경영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ESG 경영은 기업 내부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속성장과 수익 보장을 위한 투자자의 요구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세미나를 위해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타고니아가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